제목 마지막 부탁.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한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때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강인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정우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딸을 찾아 헤맸다. 서윤아, 가까이 와라. 서윤은 침대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귀를 아버지의 입가에 가져갔다. 서윤아,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야. 한정우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다. 진실이다. 이 서류를 지켜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갈색 봉투였다. 서윤은 급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라. 한정우의 눈빛이 간절했다. 특히 지연이에게는. 지연이요? 누구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심장박동 모니터의 선이 평평하게 그어지기 시작했다. 삐삐삐하는 긴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 아버지. 서윤이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간호사들이 서윤을 밀어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사망 시각 오후 11시 42분. 주치의의 차가운 음성이 들렸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국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였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는 구하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있어 전부였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 그는 엄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사업가로서는 냉철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했다. 지연이가 누구지? 서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장례식장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윤은 멍한 상태로 절차를 따라갔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3시였다. 강남의 대저택은 적막했다. 하인들도 모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아버지의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은은한 담배 향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다. 봉투에는 서윤에게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문서는 결혼증명서였다. 한정우와 민지현. 날짜를 보니 불과 6개월 전이었다. 뭐야, 이게? 서윤의 손이 떨렸다. 두 번째 문서는 입양신고서였다. 민지현의 딸 아린을 한정우가 양녀로 입적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들을 다시 읽어봤다.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그것도 6개월 전에? 그리고 양녀까지 두었다고? 세 번째 문서는 유언장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공식적인 유언장과 내용이 달랐다. 공식 유언장에서는 재산의 대부분이 서윤에게 상속되었지만 이 유언장에서는 민지현과 아린에게도 상당한 몫이 할당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숨긴 것이 있다.
민지현이라는 여자가 6개월 전부터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상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결혼을 강요했다. 나는 거절했지만 그녀가 너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 할 수 없이 결혼했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다. 조심하라. 특히 그녀의 딸 아린을. 겉보기에는 순진해 보이지만 속은 어머니를 닮았다. 이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절대 그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서유는 문서를 읽고 또 읽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버지가 협박을 받아 결혼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밀이라니?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다. 특별히 숨길 만한 일은 없었다.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서울대병원의 심장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연애도 몇 번 했지만 스캔들이 될 만한 일은 없었다. 내 과거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 새벽 햇살이 서재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유는 문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재 금고에 보관했다. 몇 시간 후면 사람들이 조문을 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전에 잠시라도 쉬어야 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 서유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장례식은 3일간 계속되었다. 한정호 회장의 죽음은 경제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정치인들과 재벌가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조문을 왔다. 서유는 상주로서 모든 조문객을 맞았다. 장례식장에서 서유는 계속해서 민지현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조문객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라면 당연히 와야 할 텐데 말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였다. 서유는 지쳐 있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 검은 상복을 벗고 샤워를 하고 나니 조금 나아졌다. 거실에 내려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서윤이 인터폰으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민지연입니다. 고인의 부인이고요. 서윤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다. 드디어 나타났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윤은 급히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 두 여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큰 눈이 인상적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연입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아린이에요. 아린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이 밝게 인사했다. 서유는 당황했다. 이들이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후 민지연이 입을 열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사실 장례식에 가고 싶었는데 서윤 씨가 충격받을까봐 자제했어요. 아버지와 결혼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민지연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다. 결혼 증명서였다. 서윤이 본 것과 동일한 문서였다. 6개월 전에 결혼했어요. 아버님께서 내외할 일은 나중에 하자고 하셔서 아무래도 서윤 씨 충격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서윤은 결혼 증명서를 자세히 봤다. 위조된 것 같지는 않았다. 날짜와 서명이 모두 정확했다. 그럼 아린 씨는? 네,
이제 서윤 언니의 동생이에요. 아린이 밝게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저를 양녀로 입적해 주셨거든요. 서윤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하루아침에 새엄마와 동생이 생겼다니.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다니.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이 집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민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 서윤 씨가 불편하시면. 잠깐만요. 서윤이 손을 들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네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병문안 갔을 때요. 일주일 전쯤이었죠.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민지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이었다. 하지만 서윤이 본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이 유언장에는 민지연과 아린이 이 집에서 살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상하네요. 제가 본 유언장과는 내용이 다르네요. 아, 그건 공적인 유언장이고 이건 사적인 유언장이에요. 아버님께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서윤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다. 그리고 이미 지친 상태였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해요. 일단 게스트룸을 쓰세요. 고마워요, 서윤 씨. 정말 고마워요. 민지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기 전에 아버지의 서재로 갔다. 금고에서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다시 꺼내봤다. 분명히 민지연이 보여준 유언장과는 내용이 달랐다. 둘 중 하나는 위조품이었다. 아버지의 경고가 맞았나? 서윤은 밤늦도록 문서들을 검토했다. 필적을 자세히 보니 민지연이 가져온 유언장의 서명이 약간 어색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늦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거실에는 낯선 가구들이 들어와 있었고 부엌에서는 민지연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 잘 잤어요, 서윤 씨? 민지연이 웃으며 인사했다. 아침 준비했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아린이가 도와줬고요. 이제 한 가족이니까 제가 살림을 도와야죠. 아린은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와, 이 집 정말 넓다. 언니, 수영장도 있더라. 나중에 같이 수영해요. 서윤은 어리둥절했다. 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참, 서윤 씨. 민지연이 말했다. 아버님 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유품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아버지 방은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하고 싶어요. 민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서윤이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른 일을 도와드리죠. 이 집이 워낙 크니까요. 서윤은 병원에 가야 했다. 일주일간 휴가를 냈지만 급한 수술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을 나서기 전에 아버지의 서재 문을 꼭 잠갔다.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가져갔다. 병원에서 돌아온 건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바뀌어 있었다. 가구의 배치가 조금씩 달랐고 아버지의 사진들이 몇 개 사라져 있었다. 서둘러 서재로 갔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자물쇠 주변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열려고 시도한 것 같았다. 서윤 씨, 돌아오셨네요. 민지연이 나타났다. 저녁 준비했어요. 서재 문을 열려고 하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재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서윤은
민지연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다.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기 전에 서재와 자신의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였다. 만약 누군가 몰래 뒤지고 있다면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족의 등장은 서윤에게 큰 혼란을 안겨줬다. 아버지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심하라. 특히 그녀의 딸 아린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서윤은 더 신중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며칠이 지나면서 서윤과 새 가족 사이의 미묘한 긴장이 커져갔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점점 이들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토요일 아침, 서윤은 드디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지현과 아리는 쇼핑을 나간다고 했지만 서윤은 그들이 완전히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아버지의 방은 생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다. 정장들과 캐주얼한 옷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옷에서 아버지의 향수 냄새가 났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개인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안경, 지갑, 그리고 시계. 서윤의 눈이 시계에 머물렀다. 롤렉스 데이토나,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녔던 시계였다. 서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선물로 사준 시계였다. 당시 아버지는 이 시계처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되라고 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동 시계라서 아버지가 매일 차고 다닐 때 저절로 태엽이 감겼던 것이다. 시계 뒷면에는 각인이 있었다. To my beloved daughter, 시오윤. From dead.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글귀였다. 서윤은 시계를 손목에 찼다. 조금 컸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왔어요. 아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시계를 찬 채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민지현과 아린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왔다. 명품 쇼핑백들이 눈에 띄었다. 어머, 그 시계. 아린이 서윤의 손목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우와, 진짜 예쁘다. 아버지의 시계예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님 시계구나. 민지현이 다가왔다. 정말 고급스럽네요. 아린이 갑자기 서윤의 팔을 잡았다. 언니, 나도 한번 차보면 안 돼? 진짜 예뻐. 이건 아버지의 유품이라.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아린이 서윤의 말을 자르며 시계를 빼려고 했다. 서윤이 당황하며 손을 뺐지만 아린은 계속 시계를 만지려고 했다. 그 순간 아린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무거운 금속 소리와 함께 시계가 바닥에 굴렀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어. 아린이 깜짝 놀라며 입에 손을 댔다. 진짜 미안해, 언니. 서윤은 급히 시계를 주워들었다. 다행히 겉보기에는 크게 손상된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아린의 눈빛이 이상했다.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뭔가가 있었다. 마치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은. 정말 죄송해요, 서윤 씨. 민지현이 사과했다. 아린이가 너무 성급해서. 괜찮아요. 서윤이 말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다. 혹시 고장났나요? 아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진짜 같지는 않았다. 서윤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다. 시침과 분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시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마치 안에서 뭔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다.
시계 수리점에 가져가 봐야겠네요. 서윤이 중얼거렸다. 제가 알아보는 시계 수리점이 있어요. 민지현이 말했다. 정말 실력이 좋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서윤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뭔가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아린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그날 오후 서윤은 명동의 고급 시계 수리점을 찾았다. 롤렉스 공식 서비스 센터였다. 어디 보겠습니다. 시계사가 시계를 받아들었다. 시계사는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뭔가 소리가 나네요. 뭔가 부러진 걸까요? 잠깐만요. 시계사가 특수 도구로 시계 뒷면을 열었다. 이게 뭐지? 시계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 그리고 그 밑에는 USB가 있네요. 시계사가 놀라며 말했다.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USB? 아버지가 시계 안에 USB를 숨겨놨다고? 이건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시계사가 말했다. 누군가 개조해서 넣은 것 같네요. 아주 정교하게 작업했어요. 서윤은 USB를 받아들었다. 아주 작은 USB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시계는 수리가 가능한가요? 네, 문제 없어요. 하루면 충분해요. 서윤은 시계를 맡기고 USB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민지현과 아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언니, 시계는 어때요? 아린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다. 수리점에 맡겨뒀어요. 서윤이 간단히 대답했다. 많이 고장났나요? 민지현도 물었다. 별로 심하지 않대요. 서윤은 USB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왜 시계 안에 USB를 숨겨놨을까? 저 좀 피곤해서 먼저 올라갈게요. 서윤은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USB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다. 민지현, 아린, 계약서, 녹음 파일 등의 폴더명이 보였다. 서윤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지현 폴더를 먼저 클릭했다. 안에는 민지현의 과거 기록들이 있었다. 이혼 기록,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 소송, 그리고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신문 기사. 재벌 2세 김명숙, 심장마비로 급사. 아내 민지현과 재산 분할 중 갑작스런 죽음. 서윤의 손이 떨렸다. 민지현의 전 남편도 갑자기 죽었다고? 그것도 심장마비로?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김명수는 죽기 전에 민지현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 재산의 대부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고 민지현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아린 폴더를 열어봤다. 아린의 학교 기록, 의료 기록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린의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 학교를 전전했던 기록이 있었다. 문제를 일으켜서 전학을 간 것 같았다. 녹음 파일 폴더를 클릭했다.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정말 확실한 거야? 한정우가 그런 비밀이 있다고? 민지현의 목소리였다. 확실해요. 이 자료면 충분해요. 그 사람은 절대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좋아.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자. 일단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린이를 입양시키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딸이 있잖아요. 의사라면서요? 걱정하지 마. 서윤이는 문제없어. 순진한 애야. 게다가 아버지 일에만 신경 쓰느라 다른 건 못 봐. 서윤은 충격에 빠졌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경고가 맞았다. 두 번째 음성 파일을 들었다. 아리나, 너는 정말 잘해야 해. 서윤이를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 해. 민지연의 목소리였다. 알았어요, 엄마. 연기는 제가 잘하잖아요. 순진한 여대생 역할 완벽하게 할게요. 그래.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정우의 서재를 뒤져봐. 분명히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시계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 부서지면 안에 있는 걸 찾을 수 있잖아. 서윤은 모든 걸 깨달았다. 아린이 시계를 떨어뜨린 것이 정말 일부러였다.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계약서 폴더를 열어봤다. 여러 계약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한정우 회장 재산 분할 계약서 초안이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경악스러운 내용이었다. 한정우의 재산 중 60%를 민지연이 가져가고 30%를 아린이 가져가며 서윤은 10%만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폴더는 보험이었다. 안에는 한정우 회장의 생명보험 서류들이 있었다. 수혜자가 민지연으로 바뀌어 있었다. 원래는 서윤이 수혜자였는데 6개월 전에 민지연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서윤은 모든 진실을 알았다. 민지연과 아린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결혼까지 강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민지연이 아버지를 협박할 때 사용한 서윤의 과거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다시 파일들을 뒤져봤다. 그리고 서윤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를 열어보니 서윤 자신도 몰랐던 과거의 기록이 있었다. 15년 전 서윤이 의대생이었을 때의 사건이었다. 당시 서윤은 의대 4학년이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노숙자였고 목격자도 없었다. 서윤은 겁이 나서 그냥 도망쳤다. 그 사건은 묻혔고 서윤은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살아왔다.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일을 계속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민지연이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서윤을 지켜보고 있었고 때가 되면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5년 만에 그 카드를 사용한 것이었다. 한정우 회장을 협박하기 위해서. 서윤은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잊고 있던 과거의 실수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한정우는 딸을 너무 사랑해. 딸이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걸 알면 충격으로 죽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전에 우리가 모든 걸 손에 넣으면 돼. 결혼하고 유언장 바꾸게 하고 보험 수혜자도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만약에 한정우가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그럼 더 좋지. 유산 상속이 빨라지잖아. 서윤은 구토감을 느꼈다. 이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새삼 깨달았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마지막 음성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엄마 한정우 아저씨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재에서 계속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서류를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를 자주 만지작거려요. 시계? 혹시 거기에 뭔가 숨겨놨나?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 기회를 봐서 확인해 볼게요.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서윤 언니는 워낙 순진해서.
서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들이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증거도 확보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다. 서윤은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을 더 만나야 했다. 바로 정민호였다. 정민호는 서윤의 연인이자 변호사였다. 3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서윤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다. 정민호 역시 민지연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서윤은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만날 수 있어? 그럼 우리 사무실로 와. 지금 한가해. 서윤은 USB를 안전하게 챙기고 민호의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정민호는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송사에 능했다. 로펜 20층에 있는 민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서윤아, 어서 와. 민호가 일어나 서윤을 맞았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많이 힘들었지? 서윤은 민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위로가 되었다. 민호야, 나 큰일 났어. 뭔데? 천천히 말해봐. 서윤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을 민호에게 털어놓았다. 민지현과 아린의 등장, 의심스러운 유언장, 그리고 시계 안에서 발견한 USB의 내용까지.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차기도 했다. 정말 충격적이네. 민호가 말했다. 그럼 그 USB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몰래 녹음해둔 것 같더라. 정말 소름 끼쳤어. 서윤은 USB를 민호에게 건넸다. 이것 좀 확인해 줄래?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민호는 USB를 받아들었다. 물론이지. 당장 확인해 볼게. 민호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파일들을 열어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보였다. 민호야, 뭐해? 아, 미안. 급한 업무 연락이 와서. 계속 보고 있어. 하지만 서윤은 민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이 파일들 정말 심각하네. 민호가 중얼거렸다. 그치? 이걸로 민지연 모녀를 고소할 수 있을까? 일단 더 자세히 분석해봐야겠어. 며칠 시간을 줄래? 물론이지. 고마워, 민호야. 서윤이 사무실을 나간 후 민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지연 씨인가요? 정민호입니다. 전화 건너편에서 민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됐나요? 큰일 났습니다. 서윤이가 모든 걸 알았어요.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민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한정우 회장이 우리 대화를 녹음해뒀어요.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USB는 어떻게 했나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윤이는 며칠 후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동안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일단 USB는 없애주세요. 하지만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호는 책상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미 1년 전부터 민지현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민지현이 한정우 회장에게 접근할 때
법적 조언을 해준 것도 민호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혼 상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더 복잡한 계획에 개입하게 되었다. 유언장 위조, 보험 수혜자 변경, 심지어 서윤 감시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서윤과의 연애도 민지현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3년 전 민호는 우연히 서윤을 만났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지현이 주선한 만남이었다. 병원 세미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커피숍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민지현은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기 위해 민호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서윤과 진짜로 사랑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민지현은 민호의 과거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민호는 법무법인에 들어오기 전에 작은 로펌에서 일했다. 그때 의뢰인의 돈을 횡령한 적이 있었다. 그 일이 발각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다. 민지현이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에 돌아왔다. 민지현과 아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언니, 어디 갔다 와요? 아린이 물었다. 병원 일로 나갔다 왔어. 아, 그래요. 언니는 정말 바쁘시겠어요. 서윤은 이들의 대화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소리로만 들렸다. 민지현 씨,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서윤은 민지현을 아버지 서재로 데려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보여주세요. 민지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시잖아요. 당신이 가져온 유언장은 위조된 거라는 걸. 서윤 씨, 무슨 오해가? 오해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서윤은 일부러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는 아니었다. 먼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민지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서윤 씨가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으로 예민해져 계신 것 같네요. 저희를 의심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럼 한 가지만 답해 주세요. 왜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으셨어요? 부인이라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지현이 말문이 막혔다. 이건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었다. 그건 서윤 씨가 충격받을까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당당하게 집에 나타나셨네요. 민지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윤 씨, 무엇을 알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정당한 상속인이에요. 결혼 증명서도 있고 입양 신고서도 있어요. 그 서류들이 모두 진짜라면 말이에요. 두 사람이 긴장감 속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아린이 들어왔다. 엄마, 뭐 하고 있어요? 아린의 목소리도 이전과는 달랐다.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별거 아니야. 서윤 씨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린은 서윤을 찬찬히 바라봤다. 언니, 혹시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서윤은 더 이상 이들 앞에서 순진한 척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의심한다고 해서 뭔가 바뀔 건가요? 아린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천진난만하지 않았다. 언니가 우리에 대해 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 집의 정당한 주인이에요. 아린아. 민지현이 딸을 제지했다.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인걸요. 아린은 서윤에게 다가갔다. 언니, 정말 순진하셨어요. 3년 동안 정민호 씨와 사귀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 편인지 모르셨다니.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정민호 씨는 엄마의 사람이에요. 언니를 감시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서윤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민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민지현이 한숨을 쉬었다. 아리나, 너무 성급해. 어차피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유산도 거의 정리됐고. 서윤은 온몸이 떨렸다. 민호의 배신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언니,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정민호 씨도 처음에는 정말 언니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우리 계획이 더 중요했거든요. 서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민호와의 사랑도,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도,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민호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 민지현에 대해서 말이야. 긴 침묵이 흘렀다. 서윤아, 그게 뭐야? 3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뭐야? 서윤아,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이제 만날 필요 없어. 끝이야.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 아버지는 죽었고 연인은 적이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했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제 그 진실로 싸울 차례였다. 며칠 후 서윤은 아버지의 주치의였던 김 교수를 찾아갔다. 김 교수는 아버지와 3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의사였다. 서윤아,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김 교수가 따뜻하게 맞아줬다. 교수님, 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뭐든 물어봐. 아버지가 마지막 몇 개월 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나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특히 결혼한 후로는 스트레스가 심했어. 혈압도 계속 올라가고. 결혼을 후회하고 계셨나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느낌이었어. 자주 실수했다고 중얼거리곤 하셨거든. 서윤은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혹시 아버지가 교수님께 뭔가 부탁하신 게 있나요?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사실 있어. 정우가 마지막에 이걸 맡겼거든. 김 교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장례식 때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서윤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서윤에게 마이너스 김 교수님을 통해라고 적혀 있었다. 언제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지. 그때 정우가 말하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서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또 다른 USB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딸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는 15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을 거다. 그 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그 일이 묻혔다고 생각했겠지. 민지현이라는 여자가 그 일의 증거를 가지고 나를 협박했다. 너에게 해가 될까봐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들의 모든 계획을 녹음했고 증거를 수집했다. 이 USB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 15년 전 그 사건. 너는 아무도 치지 않았다. 그 노숙자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야. 너는 그냥 시체를 발견한 것뿐이다. 민지연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너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거다. CCTV 영상을 편집하고 가짜 목격자를 만든 거야. 진짜 증거는 이 USB에 있다. 당시 병원 기록, 부검 결과, 그리고 민지연이 조작한 증거의 원본까지. 너는 무죄다, 서윤아. 절대 자책하지 마라. 이제 진실로 그들과 싸워라.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가.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15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거짓이었다니.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니. 교수님, 15년 전에 노숙자 사망 사건 기억나세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그 사람 부검을 했거든. 정말요? 응. 그 사람은 이미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어. 외상은 전혀 없었지. 그런데 며칠 후에 누군가 뺑소니 사건이라고 신고했다더라. 그럼 정말로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서윤아. 그때 정우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너무 자책해서. 서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민지연은 15년 전부터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집에 도착하니 민지연과 아린이 거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논의하고 있었다. 언니 왔어요? 아린이 서류를 급히 치우며 말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아버님 회사 일로. 민지연이 어색하게 말했다. 서윤은 더 이상 이들과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뭘요? 민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연기 말이에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린이 웃었다. 언니, 뭘 안다는 거예요? 15년 전 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협박한 일,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민지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는데요? 아린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서윤은 USB를 꺼내 보였다. 이걸로요. 민지연과 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뭐예요? 민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에요. 당신들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요. 아린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그거 내놓아. 하지만 서윤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소용없어요. 이미 복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해뒀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충분했다. 민지연이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어떻게? 정우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분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었어요. 아린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를 고소하겠다고요? 당연히 그럴 생각이에요. 협박, 사기, 문서 위조.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민지연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윤에게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건 우리도 원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냉소를 지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음에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더 좋다고 말한 것까지. 아린이 어머니를 일으켰다. 엄마,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닥쳐, 아린아. 민지연이 딸을 꾸짖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하지만 엄마, 서윤 씨. 민지연이 다시 서윤을 바라봤다. 조건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녀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5년 전 일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버지를 협박한 일은 별개예요. 민지현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민지현과 아린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서윤은 잠들기 전에 민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만나서 얘기하자. 설명할 게 있어. 서윤은 문자를 보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년간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민호에게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으로 나와.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민호를 기다렸다. 민호는 정시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다. 서윤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앉아.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서윤과 한 칸 떨어져 앉았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언제부터였어? 뭐가? 언제부터 민지연과 함께 일했냐고.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1년 전부터야. 그럼 우리가 사귄 지 2년이 되었을 때부터였네. 서윤아,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법무 자문이라고 생각했어. 한정호 회장과 결혼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거든. 그런데 점점 복잡해졌어. 민지현이 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협박당했어. 서윤은 민호를 바라봤다. 무슨 비밀?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일했던 로펌에서 의뢰인 돈을 횡령했어. 그 증거를 민지현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를 감시한 거야?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더 괴로웠어. 서윤은 비웃었다. 사랑?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감시한 게 사랑이야? 서윤아, 믿어줘.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한 적은 없어. 그럼 USB는 왜 민지현에게 넘겼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랬구나. 서윤이 일어났다. 서윤아, 잠깐. 민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 손 놔. 서윤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제는 정말 너 편이 될게. 서윤은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늦었어.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뭐라고? USB 말이야. 민지연에게 넘긴 그 USB는 가짜였어. 민호가 당황했다. 가짜라고? 응. 진짜는 따로 있어. 너도 이용당한 거야.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민호를 뒤로 한 채 걸어갔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USB는 하나뿐이었고 민호가 민지현에게 넘긴 게 진짜였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사설탐정 사무소에 들렀다.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곳으로 찾아본 곳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탐정이 물었다. 사람 2명을 조사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민지연과 아린이라는 모녀예요. 서윤은 탐정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까요? 급한 일이에요.
하루 이틀 안에 뭔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신상 정보 정도는 내일까지 나올 거예요. 서윤은 탐정비를 지불하고 사무소를 나섰다.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민지현과 아린이 큰 가방들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시 외출하려고요. 민지현이 어색하게 말했다. 가방이 너무 크네요. 여행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친척 집에 가려고요. 아린이 대답했다. 서윤은 이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직감했다. 아마 민호에게서 가짜 USB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 민지현이 말을 흐렸다. 그럼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그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지현과 아린은 서둘러 집을 나갔다.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즉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막 도망갔어요. 추적 가능한가요? 택시 번호를 알려주세요. 추적해 보겠습니다. 서윤은 택시 번호를 알려주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큰일 났어. 뭔데? 민지현이 도망갔어. 그리고 USB에 있던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어. 서윤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증거가 없잖아. 어떻게 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서윤아, 이제라도 함께 그들을 찾자. 내가 도와줄게.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윤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USB의 내용을 모두 다른 곳에 백업해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 교수에게서 받은 두 번째 USB에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민지현의 전 남편 살해 증거, 15년 전 사건 조작 증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민지현과 아린은 한 명의 희생자만 만든 게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여러 명의 남성들을 노리고 접근했고 그중 몇 명은 의문사했다. 서윤은 이제 확신했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 희생자였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있어요. 오늘 오후 3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에요. 서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당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겠어요. 지금 인천공항에 있어요. 오후 3시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고 해요. 형사는 즉시 공항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서윤은 직접 공항으로 향했다. 그들이 잡히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베트남행 게이트 근처에서 민지현과 아린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민지현 씨, 아린 씨? 경찰이 접근했다. 민지현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다. 네, 저희를 찾으시는 건가요? 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린이 당황하며 물었다. 사기와 협박 혐의로 고발되셨습니다. 민지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누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서윤이 나타났다. 제가 했어요. 서윤 씨. 민지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어떻게 찾았냐고요?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해 두셨거든요.
아린이 서윤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아린이 소리쳤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한 건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민지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윤 씨, 15년 전 일.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일은 이미 해결됐어요. 전 무죄예요. 민지현이 당황했다. 뭐라고? 아버지가 모든 걸 조사해 두셨거든요. 그때 그 노숙자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증거를 조작한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민지현과 아린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것을 보며 서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후련함과 동시에 허무함도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민호와의 관계도 끝났다. 승리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길에 서윤은 민호를 만났다. 서윤아, 여기서 뭐해? 나도 경찰서에 와서 조서 작성하고 나오는 길이야. 자수한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서윤은 민호를 바라봤다.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래, 잘했어. 서윤아, 나중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신뢰가 깨진 관계는 되돌릴 수 없어. 민호의 얼굴이 슬퍼졌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진짜였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서윤은 민호를 뒤로 한 채 걸어갔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의 딸로서 어떤 심경인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재판은 3주간 계속되었다. 결국 민지현은 1급 살인,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린은 공범으로 15년을 선고받았다. 민호는 협박당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서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시계를 다시 발견했다. 시계 수리점에서 찾아온 시계였다. 이제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서윤은 시계를 손목에 찼다. 여전히 조금 컸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그때 시계의 초침이 멈췄다. 서윤이 시계를 들여다보니 시계면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시계사가 남긴 메모였다. 시계 수리 중 발견된 것들입니다. 따로 보관해뒀으니 찾으러 오세요. 서윤은 다시 시계 수리점으로 갔다. 아, 한서윤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사가 반갑게 맞았다. 무엇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시계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USB 외에 다른 것들도 들어있었다. 이것들도 시계 안에 있었어요. USB만 가져가시길래. 상자 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다. 서윤아, 이 반지는 내 어머니의 것이다. 내가 결혼할 때 주려고 보관해뒀는데 이제 내 것이다. 행복하렸다. 아버지로부터. 서윤은 반지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반지였다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세히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한강을 바라봤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성공한 의사, 사랑하는 연인, 존경하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아버지는 없고
연인은 배신자였고 새 가족은 적이었다. 그래도 서유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15년간 짊어져 왔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서윤 선생님이시죠? 김민수 기자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지만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내일 시간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뵐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서윤은 아버지의 서재에 앉았다. 이제 이 공간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민지현과 아린이 찾던 비밀들도 모두 밝혀졌다. 서윤은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야. 진실이다. 정말 그랬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 진실로 인해 서윤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악인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서윤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큰 화제가 되었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이 서윤에게 연락을 해왔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한 남자가 전화로 말했다. 민지현이라는 여자가 우리 아버지에게도 접근했었어요. 언제 일인가요? 5년 전이에요. 다행히 결혼까지는 안 갔지만 많은 돈을 빼앗겼어요. 서윤은 이런 연락들을 받으며 민지현과 아린의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한 달 후 서윤은 새로운 법무법인을 차렸다. 민지현과 같은 사기꾼들의 피해자를 돕는 전문 기관이었다. 의사로서의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첫 의뢰인은 60대 할머니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어떤 여자에게 속아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서윤은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한정우 회장의 무덤 앞에는 서윤이 가져온 꽃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알겠어요. 서윤이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다. 진실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하신 말씀.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흩날렸다. 서윤은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인 것 같았다. 이제 그 진실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을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아버지의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민호였다. 서윤아, 기사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너도 잘 지내. 간단한 답장이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했다. 이제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6개월 후 서윤의 법무법인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피해자 지원 기관이 되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도왔고 여러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어느 날 서윤은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선생님, 제 남자친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결혼을 재촉하고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서윤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사랑에 빠져 상대방을 완전히 믿었던 순진했던 자신 말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서유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또 한 명의 피해자를 도왔다.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나를 봤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감사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서유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 지난 후 서유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아리는 모범수로 활동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지만 그것뿐이었다. 서윤의 법무법인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봄날 서윤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한서윤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서윤은 그를 기억했다. 6개월 전에 의뢰했던 사건이었다. 아, 김 선생님. 그 후에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후 서윤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서윤은 뿌듯함을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의뢰 전화였다. 네, 한서윤입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서윤은 일어나서 사무실로 향했다.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걸어가면서 서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야. 진실이다. 그렇다. 진실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서윤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과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 같았다. 아버지, 잘 지켜보세요. 딸이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서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무실로 향했다.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배신자였다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진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복수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선을 위해 활용할 것인가. 서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시련 앞에서 서윤처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